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지금 촬영은 GH7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기대도 많았고 뭔가 탈도 많았고 의견도 많았던 루믹스 풀프레임 컴팩트 카메라 S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촬영일이 9월 2일입니다. 그 말은즉슨 제가 5월쯤에 카메라를 받아서 벌써 4개월 이상 사용을 했어요. 100일 넘게 사용을 하면서 신혼여행에서도 들고 갔었고요. 그리고 뭐 괌에 갈 때, 국내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S5 마크2랑 센서가 똑같잖아요. 크기가 작아졌을 뿐. 그래서 이거는 상업에도 사용이 가능할 거야 싶어서 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상업 환경에서도 정말 다양한 푸티지와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딥하게 이 카메라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도 확실하고 장점도 확실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S9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9의 외형과 스펙 먼저 살펴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5 마크2와 같은 센서를 지니면서 크기는 확 작아진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S9입니다. 풀프레임 센서를 가졌음에도 약 403g의 작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S5 마크2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위상차 검출 AF인데 S9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작아진 만큼 기능이 많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이 카메라는 플래그십 라인이거나 전문가 영역, 상업 영역에서 쓸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 취미 사용자분들 서브 카메라로 쓰일 정도에는 차고 넘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브랜드 불문하고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5축 바디 내장 손떨림 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9의 카메라의 시선이 입문자, 크리에이터, 그리고 취미 사용자들인 만큼 루미스랩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크리에이터가 만들어 놓은 러스를 어플에서 바로 카메라로 보낼 수 있고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보정 세팅을 저장하여 편집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성이 향상된 카메라입니다. 또 내가 줌 렌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가진 렌즈보다 최대한 화질 저하를 덜 일으키면서 약 3배까지 줌을 하여 촬영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SNS에 최적화된 영상인 MP4 라이트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풀프레임 질감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SNS에 업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유료 판매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S9에는 브이로그 촬영은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타 브랜드 대비 영상 포맷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거는 영상 촬영업을 하는 저로서는 진짜 반가운 내용이에요. 실제 촬영 환경에서도 자주 선택하여 이용하지만 전문가용이거나 플래그십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오픈게이트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공식적으로 듀얼 베이스 ISO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크리에이터, 취미로, 그리고 일반 영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브 카메라에서 사용을 했을 때 거의 플래그십급의 결과물이 나오는 컴팩트 풀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웨이브폼, 그리고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메인 스팟의 노출을 알 수 있는 휘도 스팟 측광, 약 9600만 화소로 띄울 수 있는 고해상도 사진 촬영 모드 등등이 있고요. 잘만 활용을 한다면 등급 대비 저렴하게 고성능의 영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가 S9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다니면서 촬영한 결과물과 테스트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 S9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onna take you for a ride in my brand new car. My brand new car, my brand new car. Gonna take you for a ride in my brand new car. My brand new car, my brand new car. Gonna show you how the shifter feels, 'cause tonight is the night that we make it real. Gonna take you for a ride in my brand new car.
이제 루믹스의 AF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루믹스를 사용하는 단점이자 장점 중 하나가 바로 AF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MF만을 활용, MF 숙련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상업 환경에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제는 졸업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S9의 AF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동물이거나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인식 정확성이 매우 좋아졌고 AF 속도도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피사체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제 루믹스의 AF도 최고라고는 당연히 말을 못하지만 사용이 충분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물도 마찬가지 S5 Mark2, S5 Mark2 X 등등을 사용하면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렸었지만 짐벌 팔로우나 한 사람만 있을 때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멀어졌을 때의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피사체가 잠깐 없어졌을 때 유지를 하는 그런 성능도 아직까지는 타 브랜드 대비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용 환경에서 저조도로 갔을 때 그리고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때 얼굴 형태가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틀어졌을 경우에도 정확도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화면에서 IAF는 인식은 하지만 결과물에는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AF가 컨트라스트 AF 대비했을 때 더 좋아진 S9을 사용을 하면서 100% AF만을 활용을 했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약 8:2 비율 정도로 AF와 MF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믹스 S9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난 어두운 곳에서 사용이 거의 90% 이상이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S9의 AF를 믿고 사용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발열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루믹스 S9은 장시간, 중계, 공연 이런 쪽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짧게 찍어서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음식 촬영을 모두 루믹스 S9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바디 크기가 작아진 S5 Mark2랑 결과물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짧게 끊어 찍는 분들에게는 컴팩트함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Give it to me. 손떨림 보정은 진짜 갓나소닉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는 제대로 걷기 조금 애매한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닌자 워크로 최대한 똑같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손떨림 보정 오프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떨림이 조금 잡히긴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손떨림 보정 스탠다드부터는 굉장히 떨림이 잘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게 되죠. 부스트 IS라는 게 있는데 삼각대 대신 핸드헬드로 고정을 해야 될 때 효과적으로 손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1인칭으로 부스트 IS를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 현재는 손떨림 보정 하이에 전자 하이 부스트 켰습니다. 자,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듭니다. 흔드는 거 보이시죠? 제 손 흔드는 거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많이 흔들고 있죠? 예. 결과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부스트를 꺼볼게요. 부스트 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던 것들이 조금 풀리게 되고요. 자, 오프입니다. 오프. 손떨림 오프예요.
부스트 IS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짐벌까지 활용하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무빙이 가능하게 되고요. 다만 광학 손떨림 보정 온 오프 시에는 크롭이 없긴 하지만 이 손떨림 보정 스탠다드로 갔을 때는 조금 크롭이 됩니다. 거기서 하이로 들어가게 되면 크롭이 거의 슈퍼 35mm급으로 확대가 되고요. 스탠다드까지가 살짝 크롭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스탠다드까지만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손떨림 보정 하이와 부스트 IS의 차이를 보면 크롭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APS-C 센서 슈퍼 35mm 모드에서도 마찬가지 이 손떨림 보정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풀프레임 센서에서 이 손떨림 보정 하이랑 APS-C 센서랑 거의 비슷한 화각입니다. 그래도 APS-C 크롭보다는 풀프레임에서의 이 손떨림 보정 하이가 조금 더 와이드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손떨림 보정 스탠다드에서 조금 크롭, 하이에서는 더더욱 크롭이 되니까 APS-C 센서에서 이 손떨림 보정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풀프레임 렌즈보다는 크롭용 렌즈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주 많이 흔들리는 스피드보트 위에서 제가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봤을 때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ought I would find someone to love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I like that. We laugh till we cry to keep our love intact. Take a ride, turn them back so we can save on cat. Never thought I would find someone to love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I like weekends, never leaving our bed. Office till the night ends, baby we can sleep in, wait until the morning. 네, 여러분, S9이 나오면서 루믹스 랩이라는 어플까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루믹스 랩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카메라와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보정과 편집, 업로드를 그 자리에 다 할 수 있다. 컴퓨터나 랩탑 없이. 제가 루믹스 랩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해보니까 포인트가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나 원래 이러한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하이라이트나 어두운 영역이나 뭐 색조나 채도나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처럼 뭔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간편하게 밝기나 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럿입니다. 사진에서도 영상에서도 둘 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럿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유명 크리에이터가 만들어 놓은 럿을 그 자리에서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PC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요. 심지어 무선으로 카메라 자체적으로 럿을 그냥 그대로 쏘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찍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럿들을 그대로 입히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이고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바다의 바다 색깔을 조금 강조하고 밝게 나오면 좋겠어가지고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노출을 조금 올리고 바다나 사람 피부톤만 채도를 조금 더 준 상태에서 이대로 넣어서 뽑으니까 원본만 보더라도 이미 보정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MP4 라이트 포맷입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라이트, 가볍기 때문에 내가 SNS에 바로 업로드하는 용도의 영상 포맷이라고 보면 되는데 직접 찍어보니까 용량만 줄어들었을 뿐 전체적으로 심도 표현이나 때깔 같은 것들은 풀프레임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의 부대 중정 맞는 나를 깔리게 하지 너의 미모와 어디는 스타일로 밀어보았을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MOV로 많이 촬영을 하는데 MOV도 촬영하고 MP4 라이트도 프록시처럼 동시로 녹화를 할 수 있게 해줬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에서도 편집을 하는 사람이고 SNS도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2번 나눠서 찍어야 되거든요. SNS만 올리시는 분들에게는 특이사항이 없겠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조금의 사소한 불편함이 있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 제가 루믹스 랩에서 유명 크리에이터의 럿을 그대로 넣은 것,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럿을 카메라에 입혀서 JPG 원본,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찍으면 JPG로 나오는 생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파나소닉 색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을 몇십 가지를 입혀서 편안하게 촬영하고 SNS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고감도 ISO 테스트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요. 단계별로 가면 갈수록 노이즈가 조금씩 심해지기는 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죠. ISO 6400까지는 특이사항 없이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적당한 노이즈를 보여주고요.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을 때는 12800까지는 그래도 억지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ISO 25600부터는 무조건 찍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ISO 51200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노출을 잡는 데는 셔터도 있고 조리개도 있기 때문에 보통 12800까지 올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4000에서 6400 이내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S9은 듀얼 베이스 ISO를 지원합니다. 두 개의 ISO 감도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듀얼 베이스 ISO는 로그 기준과 640과 4000이에요. 그래서 듀얼 베이스 ISO 로우 3200보다는 듀얼 베이스 ISO 하이 4000이 더 말끔한 노이즈를 보여주죠.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 확실히 듀얼 베이스 ISO 하이에서 노이즈 억제가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SO 640이랑은 비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듀얼 베이스 ISO 로우 4000과 하이 4000은 같은 감도이지만 듀얼 베이스 ISO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이로 가는 게 좋으니까 감도는 듀얼 베이스 ISO 오토로 두시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R 부분도 S5 마크2에서 테스트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넓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18% 그레이에 55 IRE를 맞추고 우선 플러스 4스탑까지 밝힌 다음 브이로그 럿을 먹이고요. 그 다음 차례대로 복원을 해보면 무난하게 복원이 되고요. 플러스 4스탑은 조금은 애매하긴 했지만 복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더 촬영에서는 오버보다는 살리기는 어려웠어요. 2스탑까지 어찌저찌 살아나기 시작은 하지만 마이너스 3스탑, 마이너스 4스탑도 색이 살아있기도 하고 살릴 수는 있지만 노이즈와 컬러 노이즈 때문에 사용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연출이 아니라면 적당히 밝게 찍으면 노출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점이 있겠습니다. 롤링 셔터 왜곡은 제 기준에선 억제가 아주 잘 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4K 24, 30, 60프레임 60프레임은 크롭이 되니까 APS-C 센서에 줌을 당겨서 크기를 맞췄고요. 4K에서는 이렇게 흔들었을 때 힘이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억제가 좋다라는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웠고요. 5.9K로 가더라도 더 심해지거나 그런 건 없지만 기존처럼 힘이 보였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막 흔들거나 달리는 차량
안이나 프로펠러 촬영 이런 게 아니면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적층형 바디들이 억제가 잘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루믹스 S9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S9 있고요. S9이 출시를 하면서 여러모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장점도 그만큼 확실했고 단점도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면 또 리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만 극복을 한다면 이 바디는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그립감입니다. 그립감은 여러분 바디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맞지만 S9이 출시를 하면서 스몰리그 케이지까지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손잡이가 생겼어요. 사실 이게 없이 사용을 제가 조금 해보니까 와 이거 약간 떨어뜨릴 것 같고 스트랩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수로 얘는 엮어가지만 없이 사용을 했을 때는 그립감은 확실히 조금 아쉬웠다. 자, 두 번째가 이거는 S9만을 위한 거는 아닌데요. 루믹스 바디 전체적으로 카메라 부팅 속도가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프로 갔다가 온으로 켜면은 잘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가 잠깐 꺼둬야지, 그 다음 다시 켜야지, 꺼둬야지, 이럴 때는 살짝 얘가 렉이 걸려요. 3초에서 5초 정도 부팅이 걸리기 때문에 좀 빠른 환경에서 찍어야 되는 환경에서 저는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루믹스 라인업이 이 부분은 빠르게 개선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해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세 번째가 요거는 확실하게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헤드폰 단자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이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어폰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왼쪽에 보면 마이크 단자가 있거든요. 공간이 따로 없어요. 뭐 차라리 여기 오른쪽에라도 좀 넣어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정말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어폰 단자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믹스 S9이라는 바디 자체가 어차피 그런 입문자들을 겨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이게 뭐 원가 절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 멘트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파형에서도 이미 볼 수 있겠지만 뭔가 잘못 꼽히거나 이러면 드득 틱 이렇게 튕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긴 하지만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영상을 평소에 즐겨보시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분들 말고 평소에는 제 영상을 보지 않다가 그냥 컴팩트용 작은 카메라, 입문자용 카메라를 위해서 알아보신 분들 중에 또 대부분은 이어폰 단자를 사용할 일이 좀 잘 없을 것 같긴 한다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네 번째가 바로 여기 핫슈가 아닌 콜드슈가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단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얘는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루믹스 GH7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 바디가 아니고요. 얘를 무선 동조를 해가지고 조명을 쓸 용도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솔직히 핫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콜드슈 아무런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까지 있다가 뺐으니까 좀 열받는 구석은 있긴 한다만 이것 때문에 진짜 가격에 절감이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섯 번째가 원래 루믹스는 뭐 발열이라든지 촬영 제한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자유로운 바디였는데 얘가 묶여버렸습니다. 지금 뭐 4K나 6K를 갔을 때 30분 이상, 20분 이상 촬영을 할 수 없고 다시 재촬영을 해야 되는 환경 때문에 이것도 아쉽다라는 소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차라리 발열이 확실히 뜨더라도 그냥 발열 정지로 시켜주지 왜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냐 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10월에 이 촬영 제한에 대한 좀 대규모 업데이트의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단점에서 좀 빠질 수 있는 루믹스 S9 사용자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리고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이 다이얼의 휠 눌림입니다. 나머지 조작하는 데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플래그십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커스텀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건 절대 단점이 아닌데 요 휠들이 조금 너무 예민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살짝 건드렸다는 이유로 좀 클릭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빡빡하게 만들어 줬더라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감도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렌즈 라인업입니다. 렌즈 좋은 거 많은데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마운트해 놓은 85mm 그리고 저를 찍고 있는 18mm, 24mm, 35mm, 50mm, 100mm까지 컴팩트한 렌즈 라인업이 잘 나왔어요. 이거는 루믹스 S9이랑 같이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S 프로 2470, 1635, 70200 같은 렌즈들을 마운트하면 바디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밸런스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S 프로 렌즈를 리뉴얼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635도 F4밖에 없잖아요. 70200도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행인 건 L 마운트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마나 이런 데에서 가볍고 괜찮은 렌즈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나소닉에는 파나소닉 렌즈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존 렌즈들이 조금 더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지 않을까. 또 심지어 저희한테 70200 시그마 L 마운트도 있는데 그거를 S9에 장착을 하면 손떨림 보정 모드에서 뭔가 메뉴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루믹스 S 프로 70200에서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브랜드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루믹스에서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치명적인 부분은 솔직히 헤드폰 단자예요. 나머지는 얘의 라인업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독한 단점은 아닙니다. 영상을 이미 잘 알고 카메라를 이미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딥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칭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컴팩트한데 결과물 좋죠. 새로운 루믹스 랩이라는 기능들,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사진 영상 밸런스 다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는 이 단점들이 어느 정도 나한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바디가 될 겁니다.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여러분 쉬면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지쳐버릴 것 같으니까 계속 달릴게요. 해상도별 선예도는 루믹스 바디가 워낙 지원하는 영상 포맷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4K 30프레임이고요. 4K 60프레임에서는 루믹스 S9는 크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선예도는 매우 깔끔한 것을 알 수 있죠. 4K 30프레임 풀 센서를 150% 확대하여 똑같이 맞춰서 비교를 해봐도 선예도는 둘 다 선명합니다. 고로 4K 60프레임은 APS-C 센서가 되긴 하지만 둘 다 선예도는
쨍쨍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HD는 사실 저는 아예 안 쓰긴 하지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30프레임보다 120프레임이 조금 더 화질이 뭉개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촬영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K랑 FHD랑 비교를 해봐도 FHD는 조금 뭉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K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루믹스 바디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5.9K와 6K가 있죠. 4K는 230% 확대, 6K는 150%로 비교를 해보면 딱히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크게 확대를 해보면 그래도 6K가 조금 더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K는 420 10비트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상도별 선예도는 전체적으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루믹스의 특장점은 다양한 영상 포맷을 지원한다라는 것인데 타 브랜드에서는 거의 플래그십 수준에서만 볼 수 있는 일반 4K가 아니라 C4K까지도 24, 30,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5.9K, 6K에서도 17대 9 비율과 3대 2 비율 오픈 게이트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건 영상 포맷으로는 절대로 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게이트는 다음 컨텐츠에서 제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루믹스 S9에는 하이브리드 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렌즈가 2060mm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 줌을 이용했을 때 60mm보다 조금 더 줌이 되는, 이를테면 2093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줌 렌즈만 있다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메뉴에서 하이브리드 줌만 켜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을 해보면 넓은 레인지로 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60mm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줌을 하면 약 93mm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S 프로 70-200 렌즈로 광학 93mm로 맞춰서 선예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렌즈가 S 프로이기도 하고 렌즈에 따라서 선예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광학으로 촬영하는 거랑은 선예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화질 저하가 없는 하이브리드 줌이라기보다는 편의상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200mm에서도 광학 그리고 하이브리드 줌을 비교해보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줌으로 어떠한 효과를 준다고 할 때는 바로 꺼내서 가끔은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 바디는 HDMI 호환성이 좋은 편입니다. 정보 표시를 켬으로 하거나 끔으로 하게 돼도 둘 다 모니터와 LCD에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타 브랜드에서는 정보 표시를 켬으로 하게 되면 LCD에서는 꺼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만 쓰는 거면 모니터만 보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값까지 봐야 된다면 정보 켬으로 했을 때 촬영자 LCD는 꺼지게 되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겠죠. 물론 정보 표시를 보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근데 루믹스 바디는 그런 호환성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처럼 준상업에도 투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S9을 장시간 또는 메인 상업으로 투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발열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4K 기준으로는 15분, 6K 기준으로는 10분밖에 촬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발열 테스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FHD 120프레임에서도 20분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 한 번 테스트에서는 발열 종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아주 뜨거운 여름 데프리카에서 오후 5시쯤 촬영 준비부터 햇빛을 지구로 받으면서 바로 스탑워치를 눌렀고요. 온도는 34도로 나오는 환경이었고요. 6K 기준 한여름 야외에서 3분 동안 세팅 후 6K로 10분 동안 한 번의 촬영은 문제가 없었고요. 바로 연속적으로 촬영을 눌렀을 때 두 번째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촬영은 15분 정도 지났을 때, 전체 세팅까지는 18분 정도에서 발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열을 식히라는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한여름에 부분 촬영을 할 때도 발열 종료가 몇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발열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발열에 견뎌야 되는 환경에서는 S5 마크2나 GH7과 같은 바디들을 사용을 했고, 열 컨트롤이 되는 환경에서는 서브로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루믹스 S9은 고해상도 사진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우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 약 9600만 화소로 늘려주는 기능인데요. 로우로도 저장이 가능해요. 기존 2400만 화소의 사진은 가로 6000, 세로 4000 픽셀인데 고해상도 사진 모드를 이용하면 가로 12000, 세로 8000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해야 하는 환경에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장을 찍어서 합치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게 되면 덜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삼각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사와 버퍼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로우 플러스 JPG, 파나소닉에서는 고해상도 JPG를 파인으로 표기를 하고요. UHS-2V90SD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우 플러스 JPG 약 2400만 화소는 고속 촬영 H로 뒀을 때 약 38장까지 촬영이 되고 버퍼가 걸렸습니다. 단일 로우만 촬영을 했을 때는 약 57장까지 촬영이 가능했고요. 루믹스 랩을 이용해서 JPG 원본에서도 보정된 사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JPG로만 테스트를 해본다면 약 122장까지 조금 오래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초고속 연사 SH를 이용하면 길게 촬영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연사와 버퍼는 당연히 플래그십, 프레스 쪽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속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믹스는 원래 영상 특화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연사와 버퍼는 그렇더라도 결과물 하나만큼은 보정 관용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first time I kissed you, the look on your face as I grazed your lips with my lips, our worlds collided. Those were the days when everything was possible. Our dreams were alive, we had a fire inside. Those were the days. 네, 여러분, 루믹스 S9을 거의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말까지 정말 딥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끝냈습니다. 리뷰를 끝을 내면서도 현재는 S9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35mm f1.8입니다. 그리고 85mm f1.8 루믹스 S9 422 10피트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부러 듀얼 베이스 ISO 하이 지금 4000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있긴 하지만 조명 퍼센트는 3%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나 다른 카메라의 경우에는 듀얼 베이스 ISO가 있더라도 그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000에서 4000, 많아야 5000 정도가 딱 듀얼 베이스 ISO로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기본적으로 있는 가로등의 빛들도 적당히 살리면서 광량을 크게 치지 않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SO
ISO를 640 로우로 잡으면 더 노이즈 없이 촬영을 할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이런 가로등들이 어둡게 나오겠죠. 듀얼 베이스 ISO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에는 잘 없는 개각도를 지원을 합니다. 개각도라고 하는 것도 타 브랜드로 가면 거의 시네마급에만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24프레임으로 바꿀 때 180도 이렇게 설정만 해두면 셔터 속도 2배의 법칙에 따라서 셔터 속도를 그때그때마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영상에 특화된 브랜드가 루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현장 스케치에서는 보통은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 마이크로 인서트식으로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내장 마이크 수음 능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리뷰 이전에 제가 원테이크 짐벌에서도 보여드렸고 예전에 다른 브랜드 리뷰를 하면서 클럽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서트 카메라가 바로 루믹스 S9이었는데 그 시끄럽고 빵빵한 곳에서는 볼륨을 다 낮춰놔도 피크를 치기 마련인데 얘들은 피크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루믹스 브랜드가 오디오 부분이 좋았구나. 뭐 색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This is a fun banger. 가볍게 사용을 하고 싶지만 고퀄리티로 영상이나 사진을 뽑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번 루믹스 S9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바라본 파나소닉 루미스는 이제 한 가지의 숙제만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아직까지는 완성형의 바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4K 60프레임 논크롭이 되는 플래그십 바디가 없었기 때문에 루믹스 S9은 등급 자체가 입문자, 초보자 분들을 위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점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제 루믹스도 풀프레임 플래그십 라인에서 완성형의 바디가 나와준다면 S9은 서버로 이용을 하고 또 그 플래그십 바디를 사용하고 기존 루믹스 사용자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루믹스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도 파나소닉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S9으로 시작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오픈 게이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 센서의 플래그십 GH7 카메라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몇 개월 이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 역시 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로 둘 다 MF 아니고 AF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했을 때 뭐 AF가 나가는 부분들 별로 막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한 번 나갔어? 손 할 때? 그래도 뭐 그거 말고 다 나이스. I hope you find this place before you end your days. And if you see me out there, wave hello.